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연구실 안전교육 영상.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죠. 바로 안전과 직결된 주제, 연구실 책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실 책임자들이 평소 겪었던 고충이나 또 이런 걸 극복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이민철 교수님, 김성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이민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에서 생명공학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금 저희 어깨 힘도 빼고요, 좀 편하게 연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연구실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그런 에피소드라든가 정말 그런 어디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고충들,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당연히 드릴 수 있는 말씀도 많고 해야 될 이야기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안전을 대할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혹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저희 오늘 처음 뵈서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각 분야마다 연구실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른 조건에 놓여지기도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이오 분야 쪽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분야만 해도 다루는 대상체에 따라서 동물 실험, 식물 실험, 동물도 대동물, 소동물, 아니면은 병원성 미생물, 이런 식으로 연구 조건이나 환경이 너무나 상이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연구실을 다 아우를 수가 없고, 그런 점이 아마 바이오 분야의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은 되는데, 물론 이제 다른 분야도 당연히 각 연구 특성마다 큰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민철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사실 저쪽 분야에서 봤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기계 안전,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화재, 전기 안전,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데, 그 외적으로 제가 생물 안전 오늘 이제 처음 말씀을 드려봤는데, 네. 생물 안전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말씀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호 간에 어떤 부분을 좀 벤치마킹 할 것도 좀 있었고요. 이 안전이라는 게 굳이 이 아는 분야에서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분야에서 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가 연구실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사고와 그 위험성을 알리는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시죠. 네. 안타깝네요. 방금 본 영상처럼 이렇게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신 영상이 저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사고의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연구자들이 오래된 시약이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던 거를 갑자기 쓰게 되거나, 아니면 흔히 사용하던 것도 부주의로 시약병 같은 걸 놓치는 일에 의해서 이제 안면부에 화학약품이 튄다든지 아니면 깨진 유리가 신체에 손상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상 내용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게 가장 필수 장비라고 하는 위험물에 따른 보호 장구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개인 보호 장구 미착용으로 인해서
이 사고가 더 크게 확대가 돼서 결국은 연구자, 저희는 이제 연구활동 종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연구자분께서 연구활동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접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보면서 속이 상합니다. 그거잖아요. 보호장구 고글 같은 맞습니다. 맞죠? 그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그걸 안 끼고 계셨네. 어쩐지 뭔가 허전하다 그랬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전 수칙 그리고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연구실에 이렇게 혹시 뭐 붙어 있거나 이렇게 매뉴얼화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법적으로 그 안전 수칙도 있어야 되고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응급 구급함이라든지 방금 보셨던 이런 유해 위험물들, 예, 화학물질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세안기 이런 것들이 복도에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 눈을 빠르게 씻어줘야 되기 때문에 15분간 이 세안기를 작동하기 위한 고압수라든지 아니면 비상 샤워기 이렇게 물을 내리면 전신이 이제 씻겨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샤워기들이 법적으로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중요하게 강조를 해주시는데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걸 제가 한번 노래로 좀 풀어볼 수 있을까요? 노래요? 예. 아니 여기서 직접 부르신다고요? 예. 노래를 뭐 부를 실력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최근 들어서 좀 그 감명 깊게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네네네네. 그 노래 가사를 보시면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보여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이런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가창력은 것처럼 별로시네요. 예. 역시 저하고 레벨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활동 종사자분들은 눈높이가 이제 사실 20대, 30대 정도의 연령대를 가지다 보니까 한참 10대 때부터 그런 잔소리,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안전 수칙에 있어서도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쪽 상대방은 이것도 잔소리같이 들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알아듣게끔 내 입장에서 배려를 해주면 그게 당신을 향한 진정한 조언이라는 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안전 수칙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왜 얘기를 했는데 너 안 듣니? 잔소리 했는데 왜 안 듣니? 엄마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엄마 내가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이 감성하고 같이 이 안전 수칙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감성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귀 쏙쏙 들어오네요. 노래를 잘 못 불렀더라도 좀 들어온다니까 다행입니다. 노래 연습만 조금만 더 하고 계시면은 확실히 이제 와닿을 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을 잘 못 가가지고. 네,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같이. 김성준 교수님, 그 학생들이 연구를 또 실제로 이제 하고 하잖아요, 수업에서. 그때도 혹시 사고가 나기도 하나요? 실험 실습 수업이라고 해서 학부 교과목으로 배정된 게 있는데요. 네네. 담당 교수님이 예전에는 관행처럼 조교들 시켜서 수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교수님은 연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시고 전반적인 스텝을 다 알고 계셔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든 어떤 유해 요소가 존재하든 사전에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담당 조교들도 배우는 학생들의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연구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부생들의 실험 실습만큼은 담당 교수님이 꼭 확인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사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은근히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대학생 때도 저도 유리병이 깨지면서 다쳤던 적이 있었고 물론 이제 큰 사고는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겠죠. 근데 부주의가 아니라 몰라서 발생되는 게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의 사고이고 숙련자들 같은 경우는 자만에 의한 사고가 또 발생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 연구자들 머릿속에 나는 전문가니까 이래도 되니까 라고 하다가 사고가 벌어지고 또 안타까운 목숨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운전할 때 안전띠 안 맨 그렇죠. 거랑 같은 예, 느낌인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예. 이렇게 너무나도 위험한 연구실 사고, 제가 두 분이 말씀하신 외에 다른 연구실 사고 유형을 찾아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보시죠. 와, 이렇게 아, 보니까 네. 정말 다양한데요. 혹시 여기에 나온 거 말고 그 외에 또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기계 안전 쪽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연구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레이저를 쏘다가 이게 시계 같은데 부딪혀서 이 빛이 반사돼서 눈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항상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는데 그 개인 보호구를 잠시는 괜찮겠지. 이걸 계속 끼고 있으면 습기가 끼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니까 이걸 벗는 순간 이제 위험에 노출이 돼서 안구가 손상되는 그런 레이저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기계 안전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 가스 분야의 사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눈에 안 보이는 가스지만 폭발성 가스, 독성 가스들이 있어서 폭발성 가스는 눈에 안 보이는 순간 한순간에 뻥 하고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폭발 사고를 입는, 혹은 독성 가스 같은 경우에도 무색무취 가스, 제일 유명한 게 CO, 제일 많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뭐 일산화탄소 가스 같은 경우에는 무색무취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안 보이고 냄새도 안 나는데 이걸 마시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혼미해지면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약간 충격적인 에피소드나 사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바이오 분야 사고는 한번 벌어지면 국가를 넘어서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중차대한 사고를 충격적으로 제가 당했으면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고, 다행스럽게 아직 그런 사고는 안 겪었지만 그냥 제가 학위 과정 때를 떠올려 보면은 그냥 욕심 많고 열정이 가득했던, 그렇지만 안전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과를 추구했던 그 시절에 정말 밤을 많이 새면서 연구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피로가 누적됐고, 그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고가 이제 암세포, 사람의 암세포 가지고 항암 기전을 연구하다가 주사 바늘로 이제 암세포를 파쇄를 해야 되는 그 작업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다행히 주사기에는 암세포는 안 들어 있었지만 주사 바늘이 손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이걸 눌러서 자칫 암세포가 있었다면은 제 몸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고를 가장 제 기억에 남겨두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정말 안전 수칙에 대해서만 잘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영상을 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코를 이렇게 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피가 많이 나서 과다 출혈이 되는 경우도 그럼 연구실 안전사고인가요? 그러면 혹시? 저희 잠깐 밖에서 따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보험사에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안 파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실에서 벌어지는 사고 전체는요,
코를 파다가 코피가 나서 과다 출혈이 됐다. 연구실 안전사고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 미생물 같은 거 다루고 실험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게 이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연구원들이 항상 끼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친구가 물어보면 빼죠? 미생물 묻어있죠? 그 상태에서 얘기하다가 다시 끼죠? 이 과정에서 뇌이도염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코를 파신다고 하면 미생물 다루다 코를 팠다? 감염? 이번에. 사망! 이렇게 될 수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오, 위험하네요. 그러게요. 코 파는 거 괜찮습니다. 사실. 가끔씩 파줘야지 네.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네, 뚫리고. 네, 네. 근데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유해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거에 맞게끔 시간과 장소를 따져가면서 코를 파면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좋은 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난 괜찮겠지. 그런 부주의들이 이런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저도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런 마음이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안전사항을 매번 공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사고가 많은데요. 연구실 안전을 담당하는 책임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 항상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는 못 믿으셔도 이제 이 영상은 믿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연구실 사고 예방 포인트 하나. 책임자는 연구실 내의 모든 위험 요인을 항상 점검하고 인지하여 사고 발생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연구원들이 연구실 안전 교육을 받도록 지시해야 하며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연구실 사고 예방 포인트 둘. 책임자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거나 아직 실험이 익숙하지 않은 신입 연구원이 연구를 진행할 때 해당 연구원의 주변에 머물며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연구실 사고 예방 포인트 셋. 책임자는 연구실에서의 안전한 실험을 위하여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실험기구의 안전한 사용법과 안전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연구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네. 네. 네, 연구실 책임자분들이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두 분도 영상에서 나온 그 모습 그대로죠? 이렇게 멋쩍은 웃음을. 이게 그렇다고 하면 너무 튀는 것 같고요. 아니라고 하기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마음과 머리가 좀 불일치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연구실 책임자분들도 각각의 그 관리법과 방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연구실 책임자가 갖춰야 할 역량, 자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실 책임자의 경우에는 사실 관리하고 이 연구활동 종사자가 연구활동을 잘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이거 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두사부일체 뭐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두목과 사부와 부모는 하나다라는 것처럼 조직 안에서의 장, 우두머리까지도 이렇게 다 하나의 마음으로 만약에 내 아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돼서 이걸 하겠냐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으로 아마 접근을 한다면 아마 안전을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성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역량, 자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가장 좋은 리더는 이해와 배려를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좋은 리더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가장 많이 다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연구활동 종사자인데요. 자기가 사고를 당했는데 실험실에 있는 고가 장비가 파손됐을까 걱정을 하고 자기가 다친 거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고압적인 문화,
혼나는 문화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연구 현장에 좀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람 먼저 돌보고 안전을 먼저 돌보고 사고 나서 장비가 파손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장비는 새로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소중한 목숨은 새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누구 한 명이 잘못돼서 연구 현장을 떠나거나 목숨을 잃거나 하는 거는 그 어떤 연구 성과와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책임자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시는 우리 연구활동 종사자분들에게 이해와 배려, 야단보다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개그맨이잖아요. 네. 이제 아이디어 연구를 하거든요, 저도. 예. 연구자시네요. 예, 네. 공감이 많이 됐어요. 예, 저희도 회의하면서 네. 기본적인 안전 수치, 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성과가 덜 나오더라도 못해 왜 이렇게 꾸지람보다는 이렇게 좀 칭찬해주면 더 잘하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맞습니다. 신인들도. 근데 꾸지람 할 때도 있지 않으세요? 그쵸. 네. 예, 이제 선배나 뭐 아니면 얘기해도 되나? 녹화 때 예. NG 내면은 무대 밑에서 빠따 들고 대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예, 그때는 그랬어요. 아. 예, 그때는 그랬어요. 예. 엄청난 그러니까요. 팩폭을 하시는. 네, 아무튼 이렇게 진심 어린 리더십에 관한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이 자리를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제 연구실 책임자 분들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고와 관련된 유명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연구실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면 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네 단계가 안전과 관련된 이제 그 페이지를 나눌 수 있는데, 예방의 단계에서 내가 만약에 이 사고를 미연에 차단을 했다라고 하면 이 복구의 단계에서 잃어버리는 손실에 비해서 약 한 10분의 1 정도의 비용과 시간으로 안전한 환경을 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구의 단계까지 가버렸다, 사고가 나버렸다라고 하면 한 10배의 시간 손실과 10배의 물적 손실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적 상해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연구실 안에서 약간의 시간 투자만 하면 돼요. 약간의 예산 투자. 이것이 먼저 실천된다면,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실천을 한다면 아마 소 읽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이오 분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초고부가 산업이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분야에 대한 경쟁은 더 심해질 거고,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의 숫자도 급속도로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또 연구실 책임자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점에서 이제는 속도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전이 뒤로 밀리고 연구자들이 손상을 입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는 안 좋은 악순환들이 발생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 글로벌 리더로서 국가 위상을 잡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확장되는 바이오 분야의 경쟁에 대해서 우위를 점거해야죠. 네. 놓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안전만큼은 우리 연구실 책임자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내가 데리고 있는 연구 인력이 아니라 내가 육성해서 대한민국을 빛내야 할 인재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니까 소중하게 돌봐야 될 대상들이라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우리 후임들을 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연구실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진 씨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